호로괴담 창귀. 창귀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원귀를 일컫는 말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인도에서 전해지는 귀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귀에 대한 민간설화가 많은데 그만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작자 미상인 청우기담을 보면 창귀는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의 영혼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호랑이의 노예가 되거나 호랑이 몸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창귀에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박지원의 호질에서는 굴각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참고로 그 박지원의 호질에서는 창귀나 호랑이가 양반을 꾸짖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홍사리 귀신, 특히 태백 지역에서는 좀 더 토속적으로 가문글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위세권에서 탈출하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사다리 또는 다리라고 불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으로 산 사람을 해치는 악귀적인 행위입니다. 창귀는 늘 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새 창귀감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홀려서 불러내거나 혹은 유인을 하여 호랑이에게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먹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려도 창귀가 자꾸 씌어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호랑이에게 씌어서 호랑이에게 광기를 일으키게 해서는 사람들을 살생하도록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보름달이 뜨거나 14살 직후가 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쳐서 날뛴다고 하는데 이것이 창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귀는 그처럼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창귀를 막는 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론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그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장손이 호랑이의 심장을 생으로 씹어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창귀의 원혼이 사라져서 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귀가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에는 호식총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분묘가 유래하는데 호랑이가 먹다 남긴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돌상자에 그 재를 넣고 그 주위를 돌로 높게 쌓고는 그 위에 돌시루를 넣는 그런 방식의 무덤입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은 창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고 돌을 쌓는 것은 신성한 지역임을 뜻함과 동시에 창귀를 무거운 돌로 눌러서 꼼짝을 못하게 가두어 놓는 금역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호식종은 조선시대 산간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또 그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태백시 창죽 조대장터 어귀에 힘이 장사인 김씨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빗대어 김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눈썹이 유난히 길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의 눈썹이 길면 호식당할 상이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하니 그는 크게 웃으며 그런 소리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몹시 울던 어느 날 그 김씨는 집 앞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앞발로 그 김씨의 배를 찍어 당겼습니다. 그참에 놀라 일어난 김씨는 호랑이와 혈전을 벌이게 되었죠. 근데 마침 근처에 있던 아내가 달려왔으나 너무 놀라서 떨기만 하다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아내에게 사람들 데리러 갈 것 없이 낫이나 도끼 아무 것이나 나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장을 한 뒤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으니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장군 화장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태백시 문곡동 편뜰에 살던 대씨 집안의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채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혹시 어디 아픈가 하면서도 별일이야 없겠지 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이의 아버지는 장에 다녀와서 잠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방앗간에서 보리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버석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나 그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 갔고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장세마골 산등 바위 위에서 그 호랑이가 아이의 머리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 호랑이는 아랑곳 않고 혀로 아이의 머리를 핥아 빗어서 왼쪽으로 가르마를 쥐어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역시 시루를 엎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불과 40~50년 전에 태백산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호식총이라는 물증과 함께 구전되어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험하지 않은 산에도 비교적 숲이 울창해서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그 마당에 느리고 힘이 없는 동물인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무수히 많았고 호랑이를 무서워해 범에 물려갈 놈이라는 악담이 생겼고 또 악독한 전염병, 요즘으로 치면 콜레라, 그 전염병 이름을 호열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태종 2년에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 19년에는 황해도에서 호랑이에게 상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강계에서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며 영조 28년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에 들어왔었고 또 영조 30년에는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무려 12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 한복판에도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였으니 산간 지역의 호랑이 출몰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빈번할 정도였습니다. 태백산맥의 어미산인 태백산을 중심으로 사방 2~300리 안에는 예로부터 화전민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들 화전민들의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백시 철암동 버들골, 설통 바우밑, 화장터 등 태백에만 33곳,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범든골, 호식토를 비롯해서 삼척에는 53곳, 정선군 북면 유천리, 송천 건너 개금벌, 속골, 호식토 등 정선에는 33곳, 영월시 상동읍, 구례리, 연해골, 호식토 등 영월에 5곳 등등. 그렇게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일대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파악된 곳만 해도 무려 158곳에 이릅니다. 이런 곳에는 영락없이 호식종이 들어서 있었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호식되어간 상황 목격담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촐로분들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태백산 일대 사람들은 호랑이의 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호랑이 꼴에 눌러 살았던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정치와 관리들의 행포, 과중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라고 하는 공자의 말처럼 태백산맥 안으로 들어와 살던 화전민 가운데는 혹독한 세상, 과중했던 세금과 부역 등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나라 눈치는 안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화전을 일구며 살았으며 호식된 상황을 신성한 경지로 격상시켜서
그 슬픔을 미화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신령이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것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 호랑이는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격화시켜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또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